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K리그 관련된 취약 리더십인데요. 앞서 우리 박성률 트레이너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금 더 정리가 돼서 대충 추가하게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축구 경기력은 이렇게 이제 전술, 기술, 체력, 심리적, 사회적 이런 요인들을 꼭 보너스 모델에 의해서 이제 팀이든 개인의 어떤 경기력이 결정이 되는데, 이 메디컬 스텝, 스포츠의학 혹은 스포츠 사이언스 쪽에서는 주로 이 신체적 혹은 심리적인 분야를 잘 매니지를 해서 경기력에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국내 아시아 클럽 팀들이 이런 다양한 이 서포팅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분야가 이제 스포츠의학이 되겠고, 코칭 스태프들 중에서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나 아니면 그 외의 영양이라든지 심리 쪽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듀크 유니버시티에 있는 팀 주치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치는 누가 경기할지 결정을 하고, 하지만 이제 메디컬 스텝, 특히 이제 팀 주치의는 누가 플레이를 하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큰 그런 이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정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으로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듀크 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스포츠학 리더십 모델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환자가 아니고 이제 선수 오리엔티드된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인데,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선수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든지 감성적인 접근, 팀워크, 그다음에 희생정신, 그다음에 진실성 이런 쪽으로 이제 스포츠의학 리더십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 다른 분야의 리더십에 있는 주요 어떤 키워드를 보면 디시전 메이킹, 비전, 전략, 그다음에 골,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 인테그리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스포츠의 리더십 모델로 우리가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에 관련된 키워드들 중에 좀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스포츠학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보면은, 먼저 이제 이 스포츠학에서 특히 프로팀에서 제일 필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이 팀 빌딩 혹은 팀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너럴 리더십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골 아니면 스트래티지라고 전략에 관련된 이 분야를 어떻게 우리가 잘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선거리를 해서 팀을 만들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유럽의 최근에 스포츠 과학 모델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베이스 프랙티셔너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다음 매니저들, 그 다음에 헤드컵들, 그리고 나서 통괄해서 하는 어떤 하이 퍼포먼스 매니저 혹은 다이렉트급들이 이제 총괄하는 그런 구조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K리그는 특히 우리 메디컬 스텝 분야는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그 스태핑 스트럭처가 만들어져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레벨 2 매니저 혹은 레벨 3 정도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이런 팀들, 그다음에 스트렝스 컨디셔닝 코치, 이 정도가 이렇게가 현재 어떤 K리그 중에서 가장 좀 선진적인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경쟁하는 유럽이라든지 다른 어떤 선진 리그에서는 이렇게 레벨 4, 그러니까 보드들, 그 다음에 어떤 최고위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매니저 스텝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럽 그룹들이 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딱 그 와크를 짜가지고 뭔가가 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아스날을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팀 빌딩 히스토리를 본다면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쿨타임 팀 닥터가 만들어진 게 한 2000년도 정도가 되고요. 이때 전에 이제 바로 직전에 피트니스 코치가 들어왔고, 그 피지오들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일을 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시간에 팀 닥터, 풀타임 팀 닥터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밑에 있는 스토처들은 피지오 3명에 마사지사 이 정도로 이제 팀을 꾸렸었고, 그러고 나서 한 14년 정도가 되면 이제 그 피지오들하고 다른 기타 이제 관련된 리헵 그 코치들 아니면 치료사들이 이제 많이 트레이너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2014년도에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헤드급들의 어떤 퍼포먼스 매니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이제 그 레벨 4에 해당하는 다이렉트십을 가진 그런 하이 퍼포먼스 매니저가 이제 등장을 한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K리그의 팀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한 이런 그 스텝 스트럭처로 보면은 2000년 이전 수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5년에서 길게는 한 20년 정도 저희가 이제 좀 뒤쳐져 있는 그냥 스트럭처로만 보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리더십은 앞서 우리 구승희 트레이너께서 말씀하셨던 그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적정화를 할 건가에 관련된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련된 그 키워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커뮤니케이션 퀄리티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퀄리티는 이 셀프 어웨어니스에서 이제 다른 그 그러니까 우리 직업 혹은 나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지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한 36개 유럽 클럽팀의 이 메디컬 스태프들이 커뮤니케이션의 퀄리티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봤더니 이 내부 그룹, 그러니까 팀 닥터나 피지오들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반면에 이제 점점 나하고 멀어지는 이런 릴레이션십이 생길수록 커뮤니케이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유럽에서는 어떤 회장이나 이런 대표 보드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그래도 평균 이상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K리그에서는 과연 이 자체 커뮤니케이션 외에 다른 어떤 이 멀리 있는 이런 그룹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이런 타입들은 우리가 이제 크게 버발이나 non-버발, 그러니까 구두로 보거나 구두로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 아니면 non-버발로 할 건지, 비주얼이나 리턴으로 할 건지, 이 공식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소셜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퀄리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 쪽에 있을 때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서 부상의 어떤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닥터나 아니면 팀 피지오들, 그다음에 피트니스 코치들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곧바로 부상에 관련된 인시던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리더십은 우리 이제 부상에 관련된 매니지먼트인데 당연하지만 또 RTP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이라든지 부상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우리 이제 메디컬 스태프들이나 주변에 있는 메디컬 팀 혹은 주변에 있는 서저리 컨설턴트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 팀 감독이나 코치 다른 직업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내릴 건가 포괄적으로 하는 쉐어 디시전 메이킹 모델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신뢰나 아니면
이 진실성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디벨로핑에 대한 부분을 키 리더십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에틱스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에틱스는 뭐 그냥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치료로 치면 치료에서 다른 대안의 치료는 없는지, 이게 최선의 치료인지, 이게 진짜로 선수들의 커리어나 아니면 팀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는 게 바로 그 에틱스에 대한 우리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선수들과 구단 간의 어떤 법적인 부분, 법적인 분쟁을 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수하고 우리 스태프들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고, 또 선수가 어떤 믿고 따르는 그런 어떤 그 관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10분짜리 강의였기 때문에 살펴봤는데요. 그 K리그에 필요한 그 스포츠 혜택 리더십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이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선수들 간의 어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